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기 배치 추진 의사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의미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과 함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의 의미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일단 매티스 장관이 해외 방문지 중에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거였죠?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순방지로 잡은 게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나토에 대해서 안보를 지켜주는데 나토 네.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너무 조금 낸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게 이제까지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치 먹지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 네. 사드 배치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막는데 포위하는데 선봉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드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금 한국 내부의 사정으로 지금 대선이 좀 일찍 치러져서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게 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일찌감치 보입니다.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거죠. 네. 사드 이야기 전에 일단 매티스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짝 짚어볼까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을 극찬하면서 괜히 별명이 미친 개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했던데 별명이 미친 개입니까? 그렇죠. 맷독인데요. 네. 이분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아주 굉장히 용맹하다 그런 뜻으로 언론에서 붙여준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 대테러 전쟁할 때 공개 네. 토론회에서 나는 사람들을 쏘는 게 재미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될 만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군인 정신을 보면 참군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병으로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예. 제대하고 다시 대학 다니면서 ROTC에서 소위로 다시 인간해서 이게 사령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동전에서 맹위를 떨쳤고요. 예. 강경 우파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는 인정을 받는 게 지금 네. 장관 청문회에서 사실 전역한 이후에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 규정을 여야 합의로 이걸 예외를 해주면서 전격적으로 가장 먼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한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좀 미국에서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위치로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으며 올라온 사람이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일단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왔다 이제 이렇게 다들 보도가 됐는데 오늘 또 새로 나온 기사로는 사드 배치 사실 국내에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5월, 6월쯤 오히려 조기 배치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지만 네. 야권으로 만약 정권이 넘어가면 지금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전에 그냥 사전에 배치하자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국방부도 서두르고 있고 예. 우리 정부도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더 서두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하면
이게 뭐 한국의 요번에 그 매티스가 본인이 얘기하듯이 한국민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데는 아주 효용이 제한적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레이더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입체적으로 한 미사일의 위상 궤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본의 2개의 지점에서 예. 레이더를 발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발사해서 3개의 좌표에서 이 정확한 중국의 미사일 궤도가 잡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십상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잖아요. 예.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멀리 띄워놓고 중국의 적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또 안 친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완전히 그냥 사드만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빨리 배치하려는 거죠. 대선 전에.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위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상 그래서 내놓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매티스 장관이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는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다분히 중국이나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들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요. 예.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네. 이건 사실 주한미군을 위해서 배치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 스스로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미국한테 입장이 그랬죠. 예. 예, 미국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미국은 이거 너네 필요해서 배치해 주는데 중국이 그 볼멘 소리 하는데 그건 좀 유감이다. 그리고 남의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상을 해서 미중 간에 타협을 해서 미중 간의 그 타협의 결과로 배치를 하는 게 중국이 볼멘 소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치하니까 중국의 정면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참 너무나 아쉽고요. 요번에 매티스가 와서도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중국을 같이 설득해보자.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도와준 거고 근데 중국이 자꾸 태클 거나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힘 모아서 한번 중국을 설득해볼까 이제 이런 분위기로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네, 배치하더라도 왜 우리가 중국의 보복을 직접 받냐고 하죠. 미국으로 향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그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을 사실상 이미 드러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발표가 나자마자 러시아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주한 러시아 대사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나는 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오히려 부정 의사까지 내보였어요. 네, 러시아는 굉장히 실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유럽에도 미국이 사드 비슷한 미사일 방어망을 하는데 그걸 두고 10년 이상 정면 대결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하고. 단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니까 사드를 배치해봐야 극동 지역의 일부만 그 레이더망에 들어가니까 예. 러시아의 입장은 사드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변방만 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까지 볼 수 있는 중국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정면으로 지금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자제했던 것일 뿐이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아까 사드 배치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하는 말과 달리 사실상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같은 말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사드 배치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MD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러시아 대사가 직접요? 그럼요. 이 중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예. 중국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무기이고 미군이 운영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친하게 지낼래도 한국이 적국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 간의 전쟁이나 중일 간의 정면 군사 대결이 있을 때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의 사드 기지로 날아갈지 모른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적국이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적국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가 진짜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어서 사드만 예. 갖다 놓으면 좀 안심할 수 있으면 배치해도 뭐 사실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나 아주 그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좀 가슴이 아픕니다. 보니까 지금 홍현희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뭐 야당이 뭐 정권 교체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이렇게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사드 배치에 완전히 합의를 하고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으니 정권이 교체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뭐 번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힘들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당장에 막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오는 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드 가전 턱도 없다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핵무기를 5,000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뭐 100개만이라도 한국에 갖다 놓으면 소위 뭐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우리 국방부나 정부가 강력히 미국에게 원해서 우리가 핵은 개발 안 하겠지만 이거를 해줘야 우리가 안심하고 한미 동맹을 예.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오늘 또 매티스가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끝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그러니까 1일인가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에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 말로만 요청하고 있고 매티스는 중요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 그러면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겠다. 이 정도도 우리가 미국에게 얻지 못한다면 네. 한미 동맹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지금 확실할 그런 지금 능력이 되잖아요, 북한이. 예. 그렇다면 적어도 한미 동맹상에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는 국방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숙제이긴 한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리나라가 잘못한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복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렵겠어요, 근데. 네.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 그랬고 중국이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거를 내정 간섭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있다면 중국도 자신의 국가안보가 있는데 한국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제공하고 반중적인 행동을 하니까 중국도 그렇게 나오는 거다. 중국도 자신의 안보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드를 재검토하지 않고 사드 대신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이 틀렸어요. 그 제가 부분은 안 보기에는. 되고 있고. 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좀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한미 동맹을 어떻게 예측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네. 굳건히 가겠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 한미동맹은 1954년에 체결할 때 네. 북한의 남침 억지를 목적으로 체결됐는데 네. 지금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막는 거는 제대로 못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매티스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바로 북한을 공격해주겠다. 적어도 말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핵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과연 있느냐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반중 동맹에 우리가 전초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서 이게 북한의 남침 억지가 아니라 반중 동맹의 그 선봉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미동맹의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가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질 테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거나 평화통일로 가간다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중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 북한 하나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많은 그 외교적인 폐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이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도로 가는 구도에서 미국이 일본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안부 합의 같은 것도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고 그 네. 이유는 북한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휴스턴에서 열리고요. 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5번째 우승을 노리고 그 애틀란타 펠컨스는 그 창단 52년 만에 그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팬들 많죠? 네, 우리나라에도 또 그 고정 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네. 또 주말을 끼고 경기가 다가오면서 그 팬들도 기대가 큽니다. 워낙 또 큰 스포츠 이벤트다 보니까 관련된 행사들, 뭐 방송사, 광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입장권 안표 가격이 무려 550만 원에 달하고요. 안표가요? 네, 그리고 미국 인구 중에 절반이 넘는 그 1억 8,850만 명이 슈퍼볼을 시청하는데요. 네. TV 광고 단가가 30초에 58억 원에 달하고요. 또 경기 당일에는 피자 400만 판, 그 닭날개가 13억 3천만 개가 소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닭날개 13억 3천만 개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만큼이. 그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요. 예. 또 닭날개를 모두 이으면 또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그래요? 그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닭날개 13억 3천만 개를 쫙 한 줄로 연결하면 지구 3바퀴를 돈다. 네. 또 재미난 통계를 내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그런데 슈퍼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 보수 성향 방송사인 폭스가 그 네. 슈퍼볼 식전 행사에 그 트럼프 취임 후에 그 첫 인터뷰를 잡았는데요. 또 그래서인지 그 슈퍼볼이 그 트럼프 지지자와 그 비판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뉴잉글랜드의 쿼터백 톰 브래디는 그 트럼프와 친분이 두터운 반면에 예. 그 애틀란타 와이드 리시버인 그 모하메드 사누는 그 무슬림 선수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쇼를 펼칠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그 트럼프 당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그 이번 슈퍼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미국의 그 분열과 모순을 그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V 광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던데요? 네, 그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서 그 예. 애국심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아졌는데요. 그 현대자동차는 90조 광고에 174억 원을 쏟아부어서 그 파병군인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반면에 맥주회사 버드와이저는 그 이민자의 애환을 다뤘는데 예. 또 현지에서는 그 트럼프의 그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는 내용 아니냐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새로운 소식 한번 또 들여다보죠. 최근 1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가 조사가 됐다고요? 어떤 네. 선수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네, 그 미국 경제지 포버스가 네. 그 1년간 고수입을 올린 그 전 세계 스포츠 선수 100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그 연봉과 후원 계약 등을 포함해서 그 우리 돈 1,009억 원으로 그 1위에 올랐습니다. 1,009억 원 1년에.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우리 그 타이거 우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막 1등하고 이럴 때 골든 네. 대충 얼마 정도 였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거 우즈 선수가 그 이 조사에서 무려 12번이나 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그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지금보다는 좀 낮은 그랬겠죠. 한 500억 이상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또 우주 선수가 또 부상 등으로 좀 고전해서 최근에는 네. 그 이 순위에서는 좀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는 호날두 선수고 2위부터 5위까지는 어떤 선수들 포진되어 있습니까?
네,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메시 선수가 933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미국 프로농구 클리브랜드의 그 제임스 선수가 3위,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가 4위,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의 듀란트 선수가 그 5위에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박탈이 확정됐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조금 전에 박탈 확정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앞서 전북이 2013년에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로 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2017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했고요. 전북이 이중 징계를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예. 조금 전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전북의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최종 불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콩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뉴스 정면 승부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